머리가 교활한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계산 셈법이 매우 복잡해진 거죠. 저는 그전 같으면 계산 셈법이 명확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선에서 자기는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밖에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으면 너무 춥고 배고프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내가 잘 계산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면 저건 내가 접수할 수 있을 거다. 근데 그 접수 과정에서 하필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도와주는 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매번 방송 나오면 이준표라 그랬거든요. 이준표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셈법은 약간 좀 복잡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산이 복잡해지면 행동이 느려져요. 행동이 느려지면 효과가 저하됩니다. 그러면 결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이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5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80으로 봤던 때에 비하면 조금은 좀 떨어진 것 같다. 강 대변인, 근데 이준석이 계속 단일화 안 한다고 그리고 아주 거칠게 얘기하잖아요. 뭐 차단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단일화를 하게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는 추락하게 되는데 그런 데미지는 걱정하지 않는 건가요? 한 달쯤 전인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의 공보특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은 절대 단일화하지 않는다. 네. 투표용지에 이준석 이름을 유권자들께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게 아니 될 본인도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절대 단일화는 없다라고 했다가 고민 중이다라는 뉘앙스의 발언을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언론에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가려고 했던 방향은 보수의 금기를 깨고자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런데 어쨌든 혁신을 하려면 개혁신당에서의 대선 후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뭔가를 내놓고 그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는 한 번도 명분이라는 걸 보여준 적이 없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단일화의 명분도 지금은 흐려졌어요. 그래서 그 반대의 급부로 노무현 정신, 난 노무현 장학생이었어. 그래서 이쪽에서는 더 이상 긁어올 누룽지표가 없으니 노무현 정신에 깃대해서 그래도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본인이 생각하는 2030 남성표를 내가 좀 가져와 보겠다. 단일화 전에 몸값을 좀 높이려는 작업들을 한 것 같습니다. 단일화는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명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분이야 뭐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명분도 필요 없어요. 단일화하면 되는 거지 뭐 명분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명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이제 그래서 단일화를 했구나라는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준석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좀 늘렸으면 하는 걸 거예요.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아까 제3지대라는 게 춥고 뭐 하다고 했는데 당장 내년 지방선거 때 개혁신당이 지금처럼 존재한다면 뭐 재미없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 누구도 당선 못 시킬 것 같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3명 가지고 의정활동하는 것도 뭐 당연히 한계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일화하지 않을까? 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유권자들을 향해서 계속 설득은 하는데 네네. 결집이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네. 설득은 하지만 결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버티다가 못 이기는 척 이제 대세를 따르는 척하면서 단일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변수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네.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단일화는 대선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단일화를 대선하고 연결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단일화도 안 돼요. 단일화를 하는 이유는 대선 이후에 보수 지형의 변동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큰 몫을 가질 것인가의 문제이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김문수라는 후보와 이준석이 단일화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내란 국무위원이었어요. 그리고 저쪽 같은 경우는 내란 세력이라고 국민들이 딱 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인정하고 이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이 저기에 들어간다? 그럼 자기는 그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을 얘기하면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 보수 지형과 관련해서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어떤 위치와 포지셔닝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력들을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 속에서 이번에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이후에 그것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시기와 타이밍이 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저는 제일 빨리 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 계산밖에 없는데 저는 명분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명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명분과 필요 없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저쪽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아니라 쟤들을 어떻게 믿어? 쟤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옛날에 그 저기죠. 써라. 각서요? 종이에 써라. 각서도 뭐 무효가 되는 게 많았잖아요. 아니, 그거 외에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거 외에 그나마 그거 외에 아니면 뭐 녹취할까 뭐 이런 거겠죠 뭐. 그러니까 패배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아요. 어차피 질 건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더 큰 격차로 지는 것에 대한 패배의 공포. 그래서 아마 내년 지선도 걱정이 될 거고 표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본인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항상 내가 중심이고 내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 위주로도 안 돌아가. 그렇다고 내가 단일화한다 했을 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로 극단적인 패배의 공포에 휩싸여 있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조금 이해는 안 되는 게 네. 아니 패배는 예정된 거잖아요. 이준석은 그러니까 현역 의원 3명밖에 안 되고 정치 신인이고 겨우 이제 나이 맞춰가지고 출마한 사람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사실 대선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 출마 못할 수도 있었던 사람인 만큼 뭐 패배에 대해서 공포를 가진다는 건 좀 뜨악하네요. 아 근데 사고가 그렇게 작동하나요? 잘 아세요?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좀 보신 적도 있으세요? 예. 그 보면 알죠. 사람. 아마 국민의힘 쪽으로 다시 복귀를 하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런데 내가 들어갈 집이 너무 좁아진다거나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불안하죠. 뒤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양반 정말 어떻게 끊임없이 화제가 되는 양반 홍준표 씨. 네. 아니 그 무슨 방문단이 하와이까지 가서 이제 네. 언론에서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문수영 지지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준석 지지해요. 이건 뭘 노리는 거예요? 흔들깁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좋은 모양은 이준표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탈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탈당을 하고 에이씨 나 아무것도 안 해. 하와이로 가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태까지 중에 제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가부터 거의 네. 상황 정치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언론이 그냥 페이스북에 살짝만 올려도 그냥 대서특필을 해주는 상황이고 종편은 뭐 거의 왕왕 이걸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한번 저번 탄핵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대선 후보로 나갔었고 패배를 했지만 그 이후에 당을 장악을 했었고 본인은 아마 그때 대단히 실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쭉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꽉 장악을 했어야 되는 건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아마 6월 3일 이후가 벌어지게 되면 내부에서 한쪽 세력을 작살내기 위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친윤들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죠. 지금 피나는 지금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홍준표도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같이 동조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당에서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후손으로 뒤로 밀어내고 자기들이 당을 장악하면서 위치의 지분들을 확보하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래서 홍준표가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갈 때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과 이준석의 대결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예를 들면 김문수 엿을 매겨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번에 자 이번에 투표하면 사표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준석아 너는 당권에 신경 쓰지 마 그냥 넌 미래만 생각하면 되잖아. 당은 내가 장악할게 라고 얘기하는 포석을 다 깔아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모든 싸움은 지금 6월 3일 이후를 위한 사전 창고를 쟁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국힘 사람들은 정직하게 자기 욕망이 실현되는 선거네요. 뭐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근데 우리 아니라. 그걸 정직이라고 얘기하진 않죠. 아 그런가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